주말 사이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되면서 시장은 생각보다 견조한 흐름 가져갔습니다.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페드워치도 9월 FOMC에 대해 금리 동결 가능성을 93%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모두가 우려하는 9월의 징크스를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코스피는 외국인이 2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2,584선으로 거래 마쳤고 코스닥도 오늘 약세로 시작은 됐지만 마감으로 갈수록 약세폭을 줄이면서 919선까지 올라와주며 마무리됐습니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붉게 해드릴 영양 만점 홍당무 같은 투자 아이디어 정말 가득 안고 찾아왔습니다. 오늘 시장 큰 틀부터 잡아볼 거고요. 또 급등 종목 뭐가 있었는지, 그 달리는 말에 올라타도 될지 종목별로 분석 세세하게 해드릴 거고 그리고 오늘 시장 뜨겁게 달군 테마 이야기도 해봐야죠. 로봇부터 경기 민감주 안에 있는 화학, 그리고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안고 움직였던 건설, 자재 이야기도 해볼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트윙클 종목이 마지막 순서로 또 준비돼 있으니까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외에 최근 시장에서 급등한 개별 종목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는데 이렇게 풍성한 시장 이야기 풀어드릴 조영호 전문가님 소개도 빼놓을 수가 없죠. 조영호 전문가님 저희 홍당무에 또 처음 모셨는데 저희 전문가님을 한 단어로 수식을 하자면 최상급이라는 이 수식어가 정말 딱 맞는 분입니다. 뉴스보다 빠르게 시장 주도주를 공략해 주시는 프랍 트레이더 출신의 전문가님이신데요. 전문가님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지금 시청자분들이 전문가님 보시면서 누구지? 하고 아주 눈 동그랗게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소개부터 또 시청자분들께 인사까지 부탁드립니다. 예, 팍스경제TV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인사드리는 조영호 전문가라고 합니다. 또 저를 이제 또 매스컴 통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오늘 이제 처음 저를 이제 뵈신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다 설명해 주셨듯이 저는 이제 프랍 트레이더로 또 일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 뉴스보다 빠르게 종목들 또 좋은 종목들 타이밍하고 이제 뭐 그런 부분들 제가 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랍 트레이더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예. 네. 우리가 이제 뭐 거기 자산을 운영하는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트레이더라고 하죠. 그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회사 자금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그 트레이더를 프랍 트레이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문적인 트레이딩 매매 기법이라든가 또 이제 정도 매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더욱더 전문적으로 시장을 바라봐 주실 수 있는 전문가님 저희가 홍당무에 또 모셨으니까 여러분과 함께 시장 더 왜 눈으로 바라봐 주실 수 있는 분과 또 시장 이야기 풍성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큰 틀부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뒤로 보이는 이 타이틀이 코스피 9월 이후 핀다. 예. 굉장히 희망적이에요, 전문가님. 예. 시장 전망을 저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 걸까요? 예, 저는 지금 뭐 2150이라는 지금 그 2150이라는 바닥을 잡은 이제 전문가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제가 제목을 코스피 9월 이후 핀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상승을 말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장에서 이제 얘기하는 대표적인 강세론자의 하나고 그리고 이런 흐름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종목들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바로 요 단인 것 같아요. 이 시장을 분석할 때 2,500이라는 포인트. 지금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노란톡방이라든가 이따가 들어오시면은 과거 40년 동안 한국 증시 특히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코스피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움직였는지 그 부분을 이제 제가 또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코스피는 과거 40년 동안 500포인트 단위로 움직였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2000포인트 돌파되고 나서 2500이라는 곳에서 계속 이 중요한 돌파 흐름이 나옵니다. 저항대,
그리고 지지. 그리고 나서 시장은 이런 이제 어떤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방 쪽으로 가려고 하는 힘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밀려도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시장이 밀리는 모습은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반동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는 그런 시장의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불안해하실 부분들을 많아요. 지금. 근데 불안해하지 마시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 구간에서 쭉 간다. 그래서 상방적으로 많이 열려 있어요. 지금 뭐 차트 포인트라든가 이런 것들 봤을 때 이게 꼭지점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향후에 이런 이제 그 거대한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최소 3,000포인트까지는 열려 있다는 거 또 강조를 드리고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900포인트라고 하는 중요한 데를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뭐 밀리고 있어요. 이거 시장 밀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걱정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노란 색깔 이 부근 안에서는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상방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시장이 강세를 갈 때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 섹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로봇, SBB 테크. 오늘 대표적으로 29.53% 또 강세를 보였는데 이 부분은 지금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좀 대비가 되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주가가 굉장히 높은 지점, 그리고 SBB 테크는 낮은 지점. 여기서의 로봇 섹터 내에서의 이제 순환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오늘 포스코 그룹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이 포스코 그룹주 특히 2차 전지로 대변되는 이런 종목 오늘 에코프로도 하방 쪽에서 살짝 이제 올라서 끝났죠. 반발 매수세가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2차 전지를 포스코 그룹주를 비롯한 2차 전지의 어떤 급등 이거를 이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왜? 지금은 상승장이기 때문에 일정한 주가가 단을 잡고 나서는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상승장의 특징이라는 거 좀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 시장 여기까지 짧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주고 계십니다. 일단 상방이 많이 열려 있다라고 주신 코멘트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는 오늘 시장 뜨겁게 달군 테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테마를 잡아주셨는데 로봇, 화학 그리고 건설자재입니다. 첫 번째로 짚어주실 테마 뭘까요? 예. 오늘 제가 처음에는 이제 로봇, 화학 그리고 건자재라고 하죠 보통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아마 로봇은 우리 앵커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로봇은 시장에서 강하게 최근에 이제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이해를 하시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외에 뭐 화학이라든가 건자재 이거를 지금 이 조영호 전문가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살짝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 해가지고 끝에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오늘 이제 테마 탑3로 해서 제가 세 번째 테마로 가져온 게 건설자재예요. 건자재.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KCC라는 종목인데 우리가 뭐 창호라든가 알루미늄 샤시 이런 걸로 또 이제 유명한 회사죠. 지금 이 KCC라는 종목이 오늘 급등을 나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의 어떤 특징을 좀 아셔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 특징이 있죠. 첫 번째 특징. 우선 주가가 너무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한 과대 낙폭주의다. 이런 이제 특징이 있어요. 고점이 지금 요 부분서부터 시작해서 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50% 정도의 주가 하락이 충분히 나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과대 낙폭인 종목이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바닥 확인이 좀 돼야 되는데 이 바닥이 한 18만 5천 원, 6천 원 정도 되는 이런 바닥이라고 보여집니다. 바닥을 잡았죠. 바닥을 두 차례 잡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우리가 비행기가 이륙하듯이 이렇게 뜨는 그런 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점을 우리가 포착을 잘 해주면 되는데 바로 이 KCC 같은 경우는 요 지점이 지금 제가 이렇게 딱 그었는데 요 지점이 바로 이륙을 하는 그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A예요. 여기 A 그리고 여기가 B 그리고 이 C라는 지점은 여기서 지금 살짝 붕 떠 있죠. 즉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하는 바로 요 지점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 KCC 같은 경우는 이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륙한다고 그래서 이 종목을 어떻게 공략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도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은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어요. 자, 주가의 밴드를 설정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어떤 추격 매수를 이렇게 바로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밴드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신 다음에 이 단을 이 장대 양봉이 나오면 이 봉의 한 50%를 기준으로 해서 한 차례, 두 차례 이렇게 해서 주가 매수 밴드를 설정해서 여러분들이 단가를 잘 맞춰놓는 그 전략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부토건인데요. 지금 삼부토건 우크라이나라든가 그런 쪽하고 강하게 연관이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재건주로 이제 했는데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추격 매수가 가능하다. 지금 KCC도 추격 매수는 가능하지만 이 밴드를 설정해서 조금 안전하게 가져가자. 요거를 말씀드렸고 이 삼부토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은 지금 이 종목도 뭐 추격 매수를 바로 하셔도 좋겠지만 한 차례 그리고 이 봉의 장대 양봉의 50%를 제가 나누라고 그랬죠. 그래서 한 차례, 두 차례. 그래서 이렇게 두 차례. 그래서 추격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는 추세를 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께.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그 밑에 추격 매수가 가능하다. 그러면서 이제 추세가 탈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왜 이거를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좀 드렸는데 바로 이 패턴에 주목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패턴. 지금 고점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이곳에서 지금 힘이 좀 작용을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 가격대, 즉 3,500원이라는 가격대. 이 삼부토건이라는 종목은 3,500원이라는 곳이 핵심 라인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죠? 이 3,500원. 지금 여기도 그렇고 지금 여기서 한 차례, 여기서 두 차례, 그리고 여기서 세 차례에서 이제 이 삼부토건은 3,500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3,500원을 지지하고 나서는 결국에는 이렇게 지금 이전 날도 지금 강한 이제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이날도 오늘도 4.49% 약간 이제 이 고점으로는 이제 좀 걸리는 맛이 있지만 이 돌파 시에는 강한 주가 상승이 나오겠죠. 이거 지금 차트 패턴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때는 데칼코마니 패턴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향후에 이 종목은 한 요 정도까지 다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패턴 또 주목을 하시면서 한번 삼부토건하고 KCC하고 건자재 관련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또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테마 두 번째로 해서 제가 화학 업종을 갖고 왔는데 대표적으로 효성 TNC라는 종목이에요. 스판덱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또 중요하고 이 효성 TNC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뒷장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 여기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스판덱스라고 하는 거는 중국하고 연관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이 유가가 올라가는데 이 화학 업종은 보통 유가가 올라가면은 영업이익률이 하락하기 때문에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호재로 봐도 좋겠다. 왜 그러냐? 이 지금 상황에서 유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경기 수요 회복 이 부분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왜 이 중국 특히 화학 쪽이 올라가는 것인가? 왜 경기 수요 회복이 지금 이슈가 되면서 화학 쪽이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가? 지금 중국이 다급하게 지금 경기 부양책을 많이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지금 모기지금리까지 이제 지금 인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국영은행까지 뭐 부양책이 동원되나 하면서 뭐 7천조 원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지금 중국은 금리 인하를 하고 거기다가 이제 경기 부양을 하고 그리고 대출 금리 인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에 돈을 좀 쏟아붓고 좀 유동성을 확대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효성 TNC 즉 스판덱스의 수요도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런 기대감이 이제 작용을 하는 거기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예요. 바닥권에서 있는 이런 종목들이 이런 라인들을 다 돌파되고 났었을 때 노란 색깔 돌파되고 났었을 때 강하게 슈팅이 나오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 효성 TNC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유가가 이제 올라간다. 상승한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정제 마진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그 관련해 가지고는 또 역시 S-오일이라는 종목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는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 자, 중국 경기 부양에 여행 수요 급증이 된다. 그러면서 국제 유가가 자극된다. 뭐 이런 호재 때문에 결국에는 유가가 상승을 한다 이런 논리인데 제가 지금 이 SOL 같은 경우는 차트가 좀 포인트가 있어요. 저점 그리고 고점 이렇게 이으면은 하나의 이 피보나치라고 하는 이 조정대가 나옵니다. 피보나치 조정대. 즉 바닥에서 상승까지 가고 나서 딱 어디까지 밀리냐면은 50%까지 밀려요. 총 상승분의 50%까지 하락을 하고 나서는 지지 한 번, 두 번 지지하고 나서는 이제 쭉 상승하는 그런 추세인데 지금 이 S51 같은 경우는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8만 원이라고 하는 데가 되게 중요해요. 8만 원, 8만 뭐 한 300원 그 정도 될 텐데 8만 원 돌파될 시에는 강한 이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차트 패턴을 유출을 해볼 수가 있어요. 유출을 하자면은 이거는 바로 이런 부분이 되는데요. 자, 꼭지점 그리고 꼭지점. 그러면 이으면 되겠죠. 패턴은 이제 선과 선의 만남이니까. 그러면 이거는 N자형이 이제 강하게 유추가 되겠죠. 예상이 되겠죠. 그래서 의외로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정유 관련된 종목들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보유 관점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지금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외화 지급 준비율을 6%에서 지금 4%로 인하를 했어요. 그럼 시중에 돈이 더 많이 풀리겠죠. 은행이 돈을 쌓아놓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대출 우대금리도 역시 인하하고 있고 최근에 얼마 전에 중국 경기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이 좀 이제 경기 회복이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 경기 우려가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최근에 말끔하게 좀 씻어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생산자 물가지수 지금 해서 49.7 나왔고 그리고 예상치보다 더 상회하면서 물가지수가 아니고 구매자 관리자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구매를 담당하는 매니저가 시장을 어떻게 보는가 그랬을 때 50을 기준으로 해요. 50. 아직은 50을 하회하기 때문에 약간 좀 불안 요소는 있지만 향후에 이 지표가 50을 넘었을 경우는 이거는 경기 확장으로 이제 보통 시장을 인식합니다. 근데 이 지표가 지금 3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국이 강하게 경기 부양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단단하고 또 이제 상방적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시장이 상방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그 기대감에 이 부분 오늘 방금 잡아주신 화학과 건설 자재 테마 부분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잡아주신 거 같이 전략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테마 지켜볼 게 하나 더 있죠. 로봇인데 전문가님. 네. 오늘 지수가 되게 엇갈렸는데 그 네. 와중에도 양시장에 전문가님 예, 저 봐주세요. 예. 예, 양시장에 계속 강세였던 테마는 또 로봇이었어요. 예. 이제 뭐 상반기에 로봇 강세였다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하반기에 주도할 거다. 이렇게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안에 또 봐주신 게 두산 로보틱스. 예. 두산 로보틱스가 좀 주도해볼 수 있을 만한 키워드 그렇게 보고 계실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IPO 관련해서 최대어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상장된다는 이슈 하나만으로도 얼마 전에 ARM이라고 하는 종목이 반도체 쪽으로 상장된다고 하는 그 기대감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간 것처럼 역시 똑같은 요소라고 보면 되겠고 네. 일단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그리고 T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단순히 로봇이 아니에요. 바로 이 협동 로봇이에요. 협동 로봇. 이 협동 로봇은 뭘로 연결이 되냐면은 바로 스마트 팩토리로 연결이 돼요. 스마트 팩토리. 자, 지금 공장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공장 증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도 그렇고 뭐 바이오도 그렇고 지금은 어느 회사가 시장에서 많이 생산을 해서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느냐 그 싸움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흐름 속에서 이 스마트 팩토리 즉 뭐 물류가 됐건 뭐가 됐건 공장 내에서의 자동화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협동 로봇,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 T로보틱스, 그리고 오늘 뉴로메카까지 이제 강세가 나온 부분이 되겠고요. 자, 일단 로봇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 이제 10월 달에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죠. 그래서 IPO 대어로 꼽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IPO 흥행이라든가 수요 예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상장하고 나서 주가 흐름이 좋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로봇이라고 하는 곳은 자, 로봇이라고 하는 우물이 있어요. 여기 로봇이라고 하는 우물. 그럼 여기에 참여자가 많다. 이 테마는 굉장히 강한 테마가 되겠죠. 왜? 지금 너도 나도 관심을 보이고 있으니까. 여기에 삼성이 있겠고, 그리고 두산이 있겠고, 한화가 있겠고, 기타 많죠. 또 대기업들, 롯데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등등 해가지고 우리가 아는 대기업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어요.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도. 자, 그러면은 이런 흐름 봤었을 때 로봇 관련된 종목들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등락폭이 좀 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주가 등락폭 클 때 여기 단기 싸움 하지 마시고 쭉 이런 어떤 추세라고 하는 그 흐름을 보면은 로봇 충분히 괜찮다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로봇 관련해서 가장 이제 대장주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추세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때 뭐 이평선도 하실 거고, 그리고 또는 뭐 여러 가지 또 뭐 거래 대금이라든가 또 이제 뭐 외국인 수급 뭐 등등 해가지고 참고하는 요소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요소들은 좀 후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 선 5개, 즉 선 5개인데 한 개라고 제가 잘못 썼는데요. 선 이 5개를 알고 있었다면은 과연 어떤 흐름이 나왔을까? 이렇게 해서 제가 1, 2, 3, 4, 5 이렇게 좀 해놨는데 한번 볼게요. 자, 1번은 바로 3만 원이에요. 가격대가. 그리고 2번은 6만 원이에요. 그리고 3번은 9만 원. 그리고 4번은 12만 원. 그리고 5번은 15만. 이렇게 됩니다. 즉 369, 12, 15. 자, 그러면 이 3이라고 하는 데다 제가 이렇게 1번 라인을 그었는데 이 라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납득이 돼야 되고 그 이유가 있어야 돼요. 자, 3만 원이라고 하는 이 빨간 선에서 이런 어떤 저항대가 나와버리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눌림, 저항.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주가가 3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절대로 넘지 못하는 그런 종목이었어요. 즉 3만 원 이하에 있는 종목.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올해 1월 달입니다. 거기가. 자, 여기서부터 자, 여기가 이제 올해 1월이고요. 작년 한 8월 달, 9월 달 그때부터 해 가지고 주가가 레벨업을 해요. 즉 3만 원에서 3만 원이라는 가격을 지지를 하고 받쳐 놓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조금 레벨업 하다가 올해 1월 달부터 정확하게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바닥에서 쭉 상승하는 그 포인트가 얼마냐면 바로 6만 원이에요. 이 6만 원이라는 곳에서 주가가 상승하고 나서 한번 멈추죠. 그리고 나서 다시 깨고 지지받고 쭉. 그러면 이렇게 선을 그을 수가 있는데 여기가 바로 이 6만 원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아,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3만 원부터 이 지지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개의 상승 파동이 즉 쭉 가는 상승 파동이 6만 원까지 3만 원이구나. 이런 어떤 주가는 정률적으로 움직인다는 우리가 비율을 알 수가 있어요. 3만 원. 자,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 많이 이제 매스컴 통해서 말씀드렸던 주가 정률 상승 비율인데 이 3만 원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가도 3만 원이 움직인다. 이게 제가 설명드리는 논리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9만 원이겠죠. 9만 원에 딱 걸리면 되는데 9만 원에 정확하게 걸려버리죠. 여기 그리고 여기 돌파되니까 시세가 쭉 나와버리죠. 그 다음에 12만 원에서 또 어떤 흐름 나오는지 보세요. 12만 원. 돌파, 저항, 돌파. 그죠? 또 여기 돌파. 그 다음에 15만 원. 정확히 여기 돌파되니까 한 번 더 가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다 지웠을 때 369, 12, 15라는 이 주가 정률 상승 비율, 즉 3만 원이라는 이 논리만 알고 있으면은 복잡한 어떤 뭐 거래
물량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뭐 수급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이 선으로 선 5개로 여러분들이 추세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T로보틱스도 마찬가지예요. T로보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T로보틱스도 여기 1번 선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타 선을 그어 보시면은 7,500원이라는 데가 되게 중요해요. 7,500원. 지금 여기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 뭐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데도 있지만 이 7,500원이라는 곳에서 중요한 힘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서 끝나요? 12,500원에서 끝나죠. 그 다음에는 갭업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많이 여러분들이 선을 그어보신 분들은 아, 이 종목은 그냥 5,000원씩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딱 아실 거예요. 5,000원.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똑같이 5,000원씩 움직이는구나. 그러면 이제 5,000원 더하면은 17,500원이죠. 역시 17,500원 여기서 저항받고 돌파되니까 쭉 날아가고 그 다음에 역시 또 5,000원. 계속 5,000원인 거예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5,000원 돌파 그리고 5,000원 돌파되고 나서 한번 지지받죠. 그리고 나서는 쭉 어디까지 가냐면은 여기 구간까지.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은 계속 5,000원 단위로 주가가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 보시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와 똑같이 일봉이에요. 일봉. 7,500원, 12,500원, 17,500원, 22,500원, 27,500원, 5,000원 단위로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보시고 방송 보시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주가 정률 상승 비율 한번 복습해 보시면은 아마 선생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 너무 신기한데 예. 너무 어려워요. 예, 예. 근데 이게 모든 종목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가요? 모든 뭐- 종목에 다 해당이 되죠. 거의 아, 모든 정말요? 종목에. 예. 그리고 모든 어렵다고 종목에 하시는데 해당이 돼요? 예, 아, 너무 신기한데요? 예, 어렵다고 하시는데 네, 너무 자. 어려워요. 자, 정말 그럼- 어렵나요? 1번에 제가 네. 7,500원이라는 곳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어놨어요. 다른 종목을 보면 참 좋을 텐데 아쉽네요. 다른 종목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거 그렇게 그어져 있는 거 말고 예, 다른 종목. 다른 종목. 화학에 뭐 있나요? SBB테크? 이걸로 한번 봐볼까요? SBB테크로는 안 되나요? 너무 신기한데요, 저는? 예. 이거 보면서? 신기합니다. 예. 네, 그게 신기해요. 왜냐면은 주식은 주가는 항상 정률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오.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 자, 여기 보시면은 저는 지금 여기 눈에 보이는 데가 바로 2만 원이에요. 이걸 많이 긋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2만 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로 여기 부분입니다. 그죠? 여기 부분. 여기서부터 해서 뭐가 들어오나요? 힘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부양이 되잖아요. 네. 그죠? 이거를 어떤 분은 막 이런 데다가 그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2만 원. 그 다음에 상승이 한번 끝나는 곳. 그럼 6만 원 정도 그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얘는 4만 원이에요? 그렇죠. 이제 크게 보는 거죠. 크게. 예. 크게 봤었을 때 이 종목은 넓게 봐서 2만 원에서 6만 원까지 4만 원 정도 움직였죠. 그죠? 그리고 나서 향후에 그러면은 2만 원, 6만 원, 아마 10만 원. 지금 제 논리대로 하면은 이 종목은 한 10만 원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SBB 테크. 그래서 오.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하고 같이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네. 같이 제가 주가 정률 상승 비율을 네. 다시 한번 잡아드리고 더 작게 잡을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잡으시면 돼요. 자, 여기 그럼 4만 원. 그러면 2, 4, 6, 8, 10이에요. 짧게 잡으실 거면 2, 4, 6, 8, 10. 자, 어렵나요? 이렇게 하면 쉬운데요? 예, 예. 그죠? 아니, 전 너무 신기해가지고. 예. 2, 4, 6, 8, 10. 그래서 지금 이 SBB 테크 같은 경우는 2, 4, 6, 8, 10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왜 조영호 전문가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2만 원에다 줄을 걷고 4만 원에다 줄을 걷고 6만 원에다 줄을 걷을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오늘 방송 나오면서 여러분들한테 자료집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저와 같이 노란톡방에서 캔들, 캣하고 패턴 공부를 하고 실력 테스트 문제풀이 요거는 한 2달 후에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또 이제 복습을 할 건데 차트의 기초는 여러분들 캔들입니다. 그리고 이 패턴 자료집은 제가 덤으로 또 드릴 건데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은 지금 보이시는 샘플 자료들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시장에서 뜨겁게 움직이는 종목들도 패턴을 잡아가면서 잡아주시는 전문가님입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또 함께 그런 종목들 잡아가실 수 있으니까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고요. 이제 또 오늘 시장뿐만 아니라 최근 시장에서 좀 급등했던 개별 종목들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종목들은 혼자 공략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전문가님과 함께 하면 전문가님, 예. 앞으로 이런 종목들 좀 휘어잡을 수 있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급등한 개별주들 좀 한번 체크해 주시죠. 예, 제가 이제 오늘 테마 탑3 이렇게도 갖고 왔고, 그리고 테마 외에 개별적으로 또 강세를 보인 게 있어요. 물론 이 대동은 오늘 농기계 쪽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지만, 자, 우선 제가 이 대동 관련해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요거예요. 지금 요 부분. 우리가 어떤 종목이 나왔을 때 공략할 수 있는 거는 바로 따라 들어가느냐, 아니면 매수 밴드를 설정해서 약간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느냐, 이 두 가지 경우인데, 지금 저는 쫓지 말고 추세를 보자, 이렇게 해서 매수 밴드, 아마 이런 종목은 좀 밀리는 것도 크게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14,000원인데 뭐 여기 이 정도 이렇게 설정을 하셔가지고 이걸 분할을 하세요. 그럼 한 번, 두 번. 즉 쫓지 말고 추세를 보자. 그래서 매수 밴드 설정해가지고 추세 보자.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메지온이라는 종목입니다. 메지온 최근에 굉장히 주가 많이 가고 있죠. 특히 MSCI 스몰캡 지수 편입된 이후에 주가가 이제 또 상승인데, 지금 이 지수 편입된 신규로 편입된 종목들의 주가가 좀 좋지 않아요. 다 빠지고 있어요. 지금 이 메지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소폭 올라가고 있는데, 요는 그거다. 이 종목도 역시 주가는 25,000원씩 움직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가 지금 53,000원 정도 되는데요. 53,000원대에 강하게 저항받는 곳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좀 조심하자. 이 차원에서 메지온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갖고 계시죠? 메지온. 지금 보시면은 4만 원, 47,500원 이런, 그리고 중심선 돌파를 했고, 자, 짧게 한번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종목 동아기업인데요. 고점 대비 굉장히 가대낙폭 종목이에요. 11만 9,200원에서 34,300원까지 뭐 한 70% 이상 좀 하락한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이렇게 최근에 추세선 밑에서 받치면서 급등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동아기업은 2차 전지 전에 관련된 그런 모멘텀도 있고, 오늘 뭐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해서 또 일부 기업들 강세의 흐름이 나왔어요. 특히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밀린 기업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레벨업할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럴까요? 왜? 지금은 상승장이니까 많이 밀렸다 하고, 그리고 시장에서 약간 이슈가 없다 그래도 주가가 레벨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가 차트를 좀 크게 해서 보면요, 이 42,500원 여기는 굉장히 강한 저항대가 되겠죠. 지금까지는. 하지만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은 강한 돌파 흐름이 예상된다. 뭐 바로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런 어떤 급한 추격 매수보다는 살짝 밀렸을 때 이 봉의 50%를 기준으로 해서 한 차례 두 차례 담고, 이런 추세 매매가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네, 개별 종목 전략까지 세워주셨고요. 최근 급등한 종목 중에 개별주는 아니고 이젠 그룹주죠. 급등한 종목들 그룹주가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주 대응 전략도 세워주신다고요. 네, 예. 오늘 포스코 그룹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여줬고, 아마 뜻하지 않게 어저께 삼성전자 5%가 넘는 그런 급등에 이어서 오늘 포스코 그룹주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2차 전지 관련돼서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높으신 분들이 아직도 많으실 거고, 특히 그중에서는 포스코 그룹주 위주로 포트폴리오 비중 크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포스코 그룹주, 우리가 보통 4개를 말하죠. 포스코 그룹주. 그래서 우선 먼저 포스코 홀딩스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15만 원씩 이렇게 좀 말씀을 써놨어요. 제가 15만 원씩. 자, 무슨 소리냐면은 주가가 25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한번 볼게요. 25만 원. 자, 25만 원이라는 가격대에서 자, 이렇게 선을 그으시면은 25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차트를 뭐 핸드폰이라든가 그리고 HTS에서 보시면은 어떤 이런 흐름이 돌파 흐름 또는 지지 또는 저항이 나오는 거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지지 또는 저항. 여기서 지금 한번 저항 나오죠.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돌파되고 나서는 이제 상승 나오고 여기서 다시 한번 25만 원 지지되고 나서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결국에는 힘이 작용을 하면서 상승이 시작된 시발점인데 여기서부터 해서 주가가 쫙 여기까지 주가가 나뉘는 이 부분까지 얼마가 과연 움직였냐 계산을 해보면은 15만 원씩 15만 원이 움직였어요. 15만 원. 즉 25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어떻게 되느냐 쭉 한 번에 간 거예요. 그죠? 자, 한 번에 40만 원.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아까 설명드린 주가 정률 상승 비율이 나온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가 지금 뭐 트로보틱스라든가 트로보틱스였나요? SBB테크, 그죠? 24, 6, 8, 10, 레인보우 369, 12, 15, 그죠?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그러면은 25, 40, 40 다음에 15 더하면 55, 그죠? 그리고 나서 55에다가 15를 더하면 얼마예요? 지금 70만 원 나오죠? 그럼 이걸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얘는 15만 원씩 움직이니까 25, 그다음에 얼마 움직여요? 40, 그다음에 55, 이제 남은 거는 70만 원인데 이거를 이제 검증을 해보는 과정이 필요해요. 여기서부터 그리고 여기서부터 검증. 여기는 제가 끝냈죠. 70까지 갈 수 있다. 예, 지금. 오. 예. 자, 그럼 55만 원이라는 곳을 한번 제가 검증을 한번 해볼게요. 55만 원. 지금 이렇게 주가가 결국에는 25에서 40 가니까 45에서 50 가니까 이렇게 이제 똑같은 정률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주가가. 그렇죠? 그럼 이 55만 원이라는 곳에서 의미 있는 어떤 지지 또는 저항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의미 있는 저항 나오죠. 그리고 나서 어디에서 이 주가가 테스트를 하나요? 바로 55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주가가 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25, 40, 55 이렇게 15만 원씩 가기 때문에 이거를 알고 있으신 어떤 시청자 여러분들이라고 하면은 이 55만 원에 대해서 굉장한 촉각을 세우고 새로운 기회로 한번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5.36%가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60만 원 돌파를 못했지만 이것도 지금 뭐 바로 간다 이렇게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곳에서 진동 치겠죠. 진동 치고 또 어떤 곡선을 만들면서 물량 소화를 하고 또 손바뀜이 일어나고 하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포기할 때쯤에는 이게 또 강한 슈팅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70만 원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긍정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포스코 엠텍인데요.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아까 지금 포스코 홀딩스가 이 정도 레벨에서 70만 원까지 한 이렇게 열려 있죠. 요만한 구간이. 지금은 포스코 홀딩스 기준으로 놓고 그 정도의 지금 가격 레벨은 가격 상승은 일어날 수 있겠다. 그 관점에서 보면은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35,000원에서 37,500원이라고 하는 곳이 나와요.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1차 목표가는 35,000원에서 37,500원 이렇게 잡으시고 2차는 한 4만 원까지 잡아도 큰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예요. 결국엔 여기. 주가가 한번 급등 나오죠. 그러면 하나의 양봉으로 치환시키고 그다음에 눌렸죠. 그리고 나서 이 힘을 고스란히 살린 상태에서 다시 가는 이런 이제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포스코 엠텍도 역시 좋다. 자, 이 문제의 포스코 스틸리온인데요.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도 가장 무시무시하게 많이 빠졌어요. 단기 주가 조정 얼마냐면은 바로 마이너스 50%. 뭐 진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깜짝 놀랄 정도로 한 달도 아니죠. 지금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밀린 종목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주가 자, 이 주가가 정률적으로 상승한다. 이런 어떤 구간이 설정되고 나서 그 구간에 50% 되는 구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50%. 그러면 아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뭐 이런 구간이 설정되고 나서 여러분들이 HTS에서 한번 이 50%를 한번 보세요. 그럼 그 구간에서 어떻게 흐름이 나왔나? 그러면은 바로 이런 흐름이 나와요. 바로.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보면 향후에 주가가 급등 나온다고 그랬을 때 이런 자리가 바로 수급 맥점 자리가 될 수가 있어요. 수급 맥점.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너무 많이 하락했다. 그러면은 스틸리온 같은 경우는 역시 중국 경기 수요 회복 이런 거랑 연관이 있는데 아까 중국 관련해서 경기 부양책 또 설명을 드렸죠.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포인트, 반등 포인트가 굉장히 좋다. 1번 구간에 50%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는 부분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그룹들에 비해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많이 하락을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힘을 모으고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살짝 이 삼각형, 세기형을 사방적으로 돌파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빠르게 반등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상방적으로 강하게 보고 있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75,000원을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 포스코 그룹주 역시 긍정적으로 계속 한번 보유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상에서 급등하는 종목 전략들 정말 세세하게 챙겨주셨는데요. 이제까지 급등하는 종목들을 좀 쫓아가셨다면 전문가님과 이제는 함께 하시면서 추세를 잡아가는 전략을 좀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전문가님 준비해 오신 트윙클 종목 공개해 드릴 순서입니다. 얼마나 또 빛나는 보석 같은 종목을 준비해 오셨을지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데 전문가님. 예. 오늘 또 첫 출연해 주신 거잖아요. 네. 저희 홍당무에. 예. 어떤 종목, 기대할 만한 종목 가져오셨을지 이제 예. 공개해 주시죠. 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는 첫 시간인데 첫 시간에 이제 준비한 종목은 이제 테마를 일단 좀 말씀을 드릴게요. 테마는 반도체 쪽입니다. 반도체 쪽인데 요새 뭐 반도체가 뭐 장비 쪽도 있고 뭐 소재 쪽도 있고 그런데 시스템 반도체 쪽이에요. 칩이라고 하죠. 칩 관련된 종목. 그리고 요거를 굳이 어떤 테마라든가 그런 쪽 섹터로 연결을 시키자면은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좀 잡힐 것 같고요. 자, 자율주행. 자, 그리고 이제 ARM이라고 해서 또 이제 또 이 상장 이슈도 있겠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이슈가 있는 종목인데 자, 우선 IAA 2023 첫 참가를 하면서 이 박람회에서 모빌리티 반도체 솔루션을 공개를 했다. 이런 기대감이 있고요. 자,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 차트는 진짜 여러분들이 좀 아예 그 외워두시면은 좀 좋은 그런 차트 패턴이에요. 요거는 자, 자세하게 한 차트를 한번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우선 여기가 좀 핵심 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지점이. 자, 이렇게 우리가 좀 선을 그으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한 요 정도 좀 눌림이 있는데 자, 지금 이곳은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보면은 주가가 한번 들어갔다가 밀리고 나서 요 지점서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23,000원짜리 주가가 18,000원 정도까지 한 20% 주가 하락이 급격하게 나오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0%. 자, 그리고 나서 얘는 그냥 뭐 이렇게 쭉 바로 올라갔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데칼코마니의 일환인데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힘을 이렇게 딱 나눠놓고 보면은 좌우가 이렇게 정확하게 포개집니다. 그죠? 그래서 뭐 1번 구간 그리고 2번 구간이라고 하면은 1번이 2번을 이렇게 정확하게 포개는 그런 부분인데 자, 이런 패턴은 이런 저항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저항대.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똑같이 보면은 바로 여기가 되겠죠. 여기. 이거는 A 구간하고 B 구간이 똑같다. 근데 역시 이제 이 B라는 구간이 돌파되고 나니까 이제 그 강한 이제 상승이 나온 부분인데 어찌됐건 가나 여기까지는 다 왔어요. 할도리까지는 다 했습니다. 근데 많이 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과연 이 종목이 상방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가 요거를 이제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미 이 지금 주가가 18,000원에서 23,000원까지 5,000원의 주가 변동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23,000원서부터 시작되는 이 파동은 28,000원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 상장 앞둔 ARM 뭐 관련해 가지고 삼성전자, 애플 등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이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ARM 그리고 뭐 로봇 쪽은 두산 로보틱스 뭐 상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외적으로 큰 이슈가 있는데 그와 관련된 어떤 테마라든가 종목들은 앞으로 좀 시장에서 힘을 강하게 좀 발휘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실적을 한번 볼게요. 실적. 제가 오늘 여러분께 트윙클 종목 말씀드리려고 하는 실적을 보면은 자, 2022년도에서 2023년도로 넘어가는데 일단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는 기업들이 물론 있지만 그래도 꽤 갈목할 만한 이제 성장세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새 매출액이 늘어나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죠. 매출액이 늘어나는 기업들은 많은데 문제는 뭐냐?
이 영업이익이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마이너스 막 90% 또는 마이너스 50% 이런 이제 흐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트윙클 종목으로 말씀드리는 이 종목은 영업이익이 측면에서 거의 100% 가까운 오히려 증가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재무적이라든가 시황적, 뭐 재료적 그리고 차트 이런 게 좀 다 갖춰져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이 트윙클 종목을 이제 설명을 쭉 드렸는데 노란톡방 오셔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제 또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고 지금 단순하게 이제 재료라든가 차트 설명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드렸는데 들어오시면은 제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가격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죠. 가격 전략 그 부분 뭐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 이런 부분까지 제가 자세하게 짚어드릴 건데요. 자, 우선 현대오토에버예요.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자율주행이라는 곳하고 연결이 되죠. 그죠? 자율주행.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이제 지금 이 자율주행 쪽이 이 지금 가는 걸 보세요. 한번 이 시세 나오는 거를. 굉장히 이거 지금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한 번 가죠. 쉬죠. 한 번 가죠. 그리고 한 번 쉬었습니다. 밀릴 가능성보다는 바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왜? 이거는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지금 로봇하고 이런 거에만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지금 이 자율주행 쪽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면서 자, 여기까지 오늘 내용 진행하도록 하고요.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자료집, 캔들 자료집 그리고 캔들 패턴 자료집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트윙클 종목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일단 IAA 2023 기대감 가져가고요. 자율주행 그리고 ARM 상장까지 재료로 안고 있습니다.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지금 성장세 가져가는 업체고 차트적으로도 계속해서 추세 가져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타점 전략 탁월하게 챙겨가야 하는데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그 타점 전략 세워주실 거니까 함께 전략적인 부분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홍당무, 조영호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전문가님이 세워주실 이 반도체 관련주의 전략, 타점 전략 꼭 가져가셔서 남다른 수익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캔들 자료집도 무료로 주신다고 하니까 이 자료집도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순서로 캔들 강의를 또 준비해주고 계신데 이 부분도 놓칠 수가 없죠. 전문가님 차트 워낙 또 잘 봐주시니까 전문가님 캔들 강의 좀 한번 간략하게 해주실까요? 예, 뭐 캔들 강의라기보다는 이제 오늘 제 방송 보고 조용호 전문가의 어떤 차트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되고 좀 신기하다, 처음 봤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자료집을 만들었어요. 자료집. 그러면 지금 주식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주식을 했다 해도 어느 정도 하셨는데 이런 어떤 정말 캔들의 기초, 기본 요거 이제 좀 정확하게 명칭이라든가 그런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은 꼭 들어오세요. 이 도지형이라든가 별형 이거는 제가 이 책에서는 도지형 별형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는 중립형 캔들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중요한 캔들들입니다. 중립형 캔들. 자, 이런 중립형 캔들은 제가 여러분들과 계속 접점을 이뤄가면서 좀 하도록 하고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자료집 신청하시면 제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맛보기로 살짝 좀 캔들 강의 말씀을 드렸는데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또 자료집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전문가님과 함께 또 차트적인 부분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드렸던 종목 반도체 관련주니까요. 또 세세한 전략들 전문가님과 지금부터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홍당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정보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